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보면서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또한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의 소재를 이렇게도 모른다 하는 점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확인이 됐습니다.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천안함과 관련된 정치적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안목 있는 대북관계를 수립하라는 국민의 의사가 표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연설은 한마디로 주권 재민 원칙을 부정하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아닌 불통령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론 분열과 국가 혼란을 그렇게도 만들어냈던 세종시 문제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고 제출된 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국가 혼란의 책임을 모두 국회에게 떠넘기고 국가 100년 대계의 사업을 망치게 한 장본인인 대통령이 아닌 국회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히게 하는 정치적 술수가 담겨져 있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공든 평화탑을 구축했던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남북관계 이정표인 6.15 선언이 10주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6.15 10주년과 관련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대립과 단절, 그리고 전쟁의 위협과 긴장의 고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남북관계 10년은 6.15 정상회담 10년은 이명박 대북정책의 실패로, 그리고 안목도 없고 사례도 없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정책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만 하게 만들어서 더욱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험만을 자초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 인류의 화합과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이 마당에서 특히나 대한민국 선수들이 6월 12일 날 그 승전의 쾌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날, 북한은 16년 만에 또다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전쟁, 불사 위협을 또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세계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내는 협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기 앞서서 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15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만은 대북 강경정책, 그것도 대안도 없이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차별화한다는 미명하에서 결국 실패한 나머지 가져온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의뢰와 서울 불바다 발언뿐이었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정말로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평화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안목에 있는
대북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정말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스와의 월드컵 축구 1차전의 승리로 오랜만에 온 국민이 하나로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을 분석한 여러 보도들 중에 가슴에 와닿는 것은 우리 대표팀 승리의 키워드가 바로 소통의 힘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스와의 이 경기 전에 코칭 스텝을 제외한 전 선수가 함께 모여 서로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 위치, 작전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경기 중에도 목이 터져라 커버 플레이를 조율하는 등 발로만 뛴 게 아니라 이 말로 하는 소통하는 축구를 해서 그것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허정무 팀의 이런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에 국민들과 함께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바로 그동안 2년 반의 MB정부가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온 제발 소통을 해달라고 국정운영기조를 소통의 리더십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보면 말로는 민심을 무겁게 수용하겠다 이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는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그냥 분노한 민심에 놀라서 우선 급한 불빛도 끄고 보자 이런 미봉책을 얘기한 것밖에 다름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 정말 진정으로 소통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국민 대다수가 또 많은 전문가,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큰데 이런 4대강 토목공사를 놓고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강행하겠다. 이건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 계속할 것이라는 공개 선언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야권 단체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임기가 보름 정도 남은 전 시장 군수들을 상대로 34곳의 준설도 적시장 이건 기초단체단체 장에게 시행인가권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약을 추진하고 또 준설도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쉬운 9곳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지방정부 2주 있으면 교체되는데 이렇게 준설도 적시장을 강행해서 후임 자치단체 장이 와도 되돌이키지 못하게 말뚝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불통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교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정치 도의와 관례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 당선된 자치단체 장들과 그분들이 이 법에 허용된 준법 투쟁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국론이 다시 분열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을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게 되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4대강 토목공사는 수질 오염과 수해를 막기 위한 본래의 의미의 취수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에 대한 병적 집착 때문에 생긴 이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과 또 시민들과 근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